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올해 이제 2021년 신축년도 다 지나가고 곧 있으면은 22년 이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2022년 이민년의 각 띠별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2022년 이민년 쥐띠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아로하 씨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쥐띠에는 그 1984년 내년에 39세가 되는 갑자생이 있는데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2022년 이민년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나쁘지 않다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사주팔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좋은 쪽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부분은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든 게 다 좋다고 얘기한다고 부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이지 마시고 좋은 쪽을 좀 더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쥐띠한테는 이민년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쥐띠 안에는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숨어있는 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장간이 지지 안에 암장되어 있는 천간을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자에는 임과 개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임과 개가 있는 것 중에 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 되니까 원래 본인 팔자에 있던 무언가 에너지가 이민년에는 밖으로 끄집어 나와서 드러난다는 의미가 되니까 뭔가 이벤트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자라는 글자에 있는 요 임이라는 글자가 갑과 자가 볼 때 어떤 글자인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팔자에 일간이 있는데 일간에 따라서 약간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연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그걸로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갑자라고 하는 것은 요 갑이라는 글자가 인을 보게 되면 갑은 인에 이렇게 뿌리를 굉장히 강화하는 글자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 갑자만 보자면 이제 자라는 글자는 물이 되고 수가 되고 갑이라는 글자는 목이 돼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무로 비유하게 되는데 언뜻 요 그림만 보면 마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무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물상론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단순히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요것은 물이 되고 요것은 목이 되니까 나무가 되니까 물 위에 나무지 않습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물이 너무 넘치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 너무 넘치면 나무는 썩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고전에서도 그런 것을 수다목부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둥둥 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민년이 오게 되면 원래 이 갑이라는 글자는 나무에 해당되지만 자는 물만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갑의 굉장히 왕성한 뿌리가 돼서 이런 것을 12운성에서는 갑이 인을 보면 걸록에 봉하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갑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동안 뿌리가 약했으나 이민년의 요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뿌리가 굉장히 왕성해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본인의 의지처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 임이라는 글자도 자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즉 뭐냐면 이제 갑은 인에 연결이 되어 있고 임은 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호환한다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제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인에 걸록을 두게 돼서, 걸록이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굉장히 유능한 어떤 인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에 본인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더군다나 이 임이라는 글자는 본인을 이렇게 생하는 글자가 이 자에서부터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조직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본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승진 기회가 있다 그러면 승진한 데도 좀 유리해지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 쥐띠를 기준으로 보면 인이라는 글자는 요것은 수가 되고 인은 목이 되니까 즉 수가 목을 이렇게 생하게 되는데 요 인이라는 속에는 이 나무 안에는 이미 불을 피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재물운을 논하게 되는데 즉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인년, 그다음에 묘년, 그다음에 이제 진년 이렇게 갈 때 인묘진사오 이렇게 갈 때 자를 기준으로 보면 재물의 진기, 즉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은 전진과 후퇴가 있는데 재물의 진퇴에서 진기에 해당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생한테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뭔가 결과값을 얻는 재물운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진기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이렇게 뿌리를 얻게 되고 임도 자에 이렇게 뿌리를 얻어서 임이라고 하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것은 곧 갑이 볼 때는 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인수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할 때는 승진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이라는 글자가 인수이면서 본인한테 뿌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윗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특히 39세가 조직 생활을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인을 보게 되면 목이 강화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육이나 건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내년, 더군다나 인이라는 글자는 자가 볼 때는 역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변동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니까 집을 사서 이동하려고 하셨던 분들, 특히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이 없다 그러면 내년을 노려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7세 이 병자생 같은 경우에 병자생도 일단 나쁘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가 인을 보게 되면 재물에 진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은 자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글자도 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지라고 해서, 즉 뭐냐면 이제 이 병이라는 글자는 사물에 비유하면 보통 우리가 태양에 많이 비유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자는 이제 물이 됩니다. 그 물 위에 이렇게 태양이 있다는 것은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태양 같은 거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맞아야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 인이라는 글자, 즉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인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가 되는데, 그럴 때 보통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 병이라는 태양이 인시를 보게 되면 점점 태양이 떠올라서 강화되게 되는 것인데, 즉 그것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글자가 인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생지라고 해서 기운이 막 왕성하게 생겨나는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병이라는 글자도 인을 보게 되면 활동력이 강화되면서, 더군다나 요 임이라는 글자는 병이 볼 때는 관이 되고 원래 본인 팔자에 있던 잠적인 관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면서 역마가 되는 것이니까, 병자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조직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조직 내에 이동 변동을 꾀하는데, 또 인은 병이 볼 때는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본인을 생하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즉 뭐냐면 조직이 본인을 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의 이동 변동, 인사 이동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27세이신 분이 한마디로 이제 이직을 꾀한다거나 이럴 때 좀 더 좋은 그 조건을 받고 이동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 안에는 기본적으로 인을 재물로 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동 변동을 할 때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한 연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뭐냐면 병자색 27세가 이민을 쓸 때는 가능하면 조직의 연관해서 쓰는 게 일단 좀 더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늘상 말씀드렸지만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임이라는 제목이 인이라는 내용을 갖고 온 것과 같으니까 이 병한테는 임은 곧 조직이 되고 인은 곧 본인을 생하는 글자가 되면서 본인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글자가 되니까 조직 내에서 조직과 연관돼서 무언가를 진행할 때는 굉장히 일단 좋은 구조가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생 같은 경우에는 꼭 올해 취업도 가능하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뭔가 이동 변동을 꾀해서 본인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 내에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니까 좀 더 집중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 이제 신축년에 남아있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민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자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에 병자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현재 27세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생 중에서 신축년을 어떤 식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민년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민년에 좋은 쪽으로 이동 변동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세 번째는 1948년 75세가 되는 무자생이 있습니다.
무자생 같은 경우에는 요것은 이제 본인이 돈을 버는 활동을 통해서 뭔가 진행할 때 일단 나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임이라는 글자는 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원래 본인의 잠재력 속에 있던 글자가 올라온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무가 볼 때 임은 곧 재물이 되니까 원래 묵혀놨던 돈이 드디어 드러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1948년 75세가 되시는 어르신들도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에서야 정년퇴임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국가기관과 연결해서 뭔가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인이라는 글자는 무가 볼 때는 관이 되는 것이니까 관의 어떤 환경이 되는데 그 위에 돈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조직과의 연결을 통해서 뭔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쪽과 기존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민년에 비로소 그런 것들이 일단 드러날 수가 있다고 일단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쥐띠한테 이 이민년이 약간 불리한 그런 어떤 지점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라는 글자가 볼 때 이는 곧 요 안에 가운데 이렇게 축이 있죠. 그래서 자축인, 그래서 한 칸 건너뛰고 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바로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마치 외부에 문상을 가는 것처럼, 그래서 흔한 말로 이제 이것을 상문조객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여러 가지 좀 우울한 주변에 이제 곡사라든가 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많이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이제 혹시 이제 75세가 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친구분들 중에 조금 이제 병환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단단히 잡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인이라는 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가 볼 때는 곧 뭐냐면 요 안에는 이제 화가 점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병화라는 글자가 인에서부터 이제 점점 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양이 곧 인시부터 조금씩 이제 기운이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라는 글자가 볼 때 요 인은 곧 인수에 점점 그 강화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자생 같은 경우에는 인수로 인해서 뭔가 이동 변동을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매도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번다거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민년을 노려보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다. 그래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도해서 뭔가 그 계약을 해서 좀 현금을 마련한다고 한다면은 이민년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무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 인이라는 글자가 곧 관이 되면서 관이 곧 재물이 되는 것이니까 만약 본인이 어떤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조직의 일원, 그게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꼭 국가 조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모여 있고 뭔가 외부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 내에서라도 본인한테 좀 더 일단 결과값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쪽과 잘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협력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신축년을 잘 보내시면 내년에 조직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60년 63세가 되는 경자생 같은 경우, 경자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일단은 요 인민년을 만나게 되고 이게 지금 자가 있기 때문에 요 경만 보자면 경은 자위에 있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약화돼서 이런 것을 사지에 놓여 있다. 우리 죽을 사자 쓰는 것처럼 사지에 놓여 있다고 일단 말할 수가 있는데 건강 쪽으로 보자면 이 경이라는 글자는 폐와 대장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자위에 있으면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는데 임을 만나게 되면 또 금생수로 에너지가 빠지게 되고 요 인이라는 글자는 경이 더욱더 힘이 약화되는 지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63세가 되는 어르신 중에 평소에 호흡기나 그다음에 기관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폐렴 증세가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인데 특히나 이제 내년에 이제 완벽하게 잡히면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조금 그 백신을 맞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에 평소에 이제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기관에 용종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이제 병증이 유발하지 않도록 조금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자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앞으로 지금 이제 신축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차가 약간 좀 쌉싸름 맛이 있고 약간 매운맛이 살짝 있는데 겨울에 먹으면은 좀 더 이제 폐와 대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거에서는 이제 양파를 장아찌를 해서 드신다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요 경자생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약화된 부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인이라는 글자가 이 경이 볼 때는 재물이 굉장히 왕성한 시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 임이라는 글자는 금생수에서 식신 영역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세 글자가 경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면서 본인의 에너지가 너무 과도하게 소모돼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는 어떤 자금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면 일단 좋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자생이 되는데 임자생 같은 경우에는 임이라는 글자가 드러나기도 하고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의 역량이 제목으로 드러나는 어떤 해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라고 하는 화의 생지가 되는 것이니까 즉 뭐냐면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있을 때 그 불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요 호랑이라고 하는 요 글자 자체가 바로 그 장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 임이라는 글자는 물이 되는 것이니까 이걸 이제 사물에 비유하면 마치 물에 젖은 장작이 되는 것이니까 불을 피울 때도 아무리 장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물기에 젖어 있으면 물기를 마르게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천간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요 임이라는 글자는 비견에 해당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상반기에는 조금 작은 흐름에 약간의 위축이 되다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 불꽃이 만들어지고 즉 뭐냐면 장작에 물이 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장작이 점점 타게 되니까 요 임자가 볼 때는 재물운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이라는 글자는 천간이 봐도 화의 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글자가 봐도 불꽃이 점점 피게 되는 그런 지점이 되니까 좀 상반기에 주변 인물들과의 협조를 잘 한다면 오히려 주변 인물들 때문에 이 주변 인물이 장작을 갖고 오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니까 신축년에 좀 더 준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민년에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면서 뭔가 사회활동을 해서 그 결과값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주변 인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면 더욱더 좋다. 그래서 유대관계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요 인이라는 글자는 이 천간이 봐도 재물의 생지가 되고 즉 뭐냐면 재물의 힘을 받는 구간이 되고 지지가 봐도 점점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자군이 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쪽으로 발휘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특히나 임자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월달,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이럴 때를 좀 기대해 보면 상당히 좀 그 재물적으로는 재물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 4월 정도에는 한번 로또를 좀 사볼까라고 하는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2년 이민년 쥐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